인류는 지난 수세기 동안 의식이 물질을 규정하는가 아니면 물질이 의식을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로 많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아무리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도 양쪽이 만족할 만한 답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마르크스는 의식이란 인간의 뇌라는 고도로 조직화된 물질 형태의 속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변증법적 인식에서부터 출발했는데 물질과 의식의 관계는 주와 부의 관계이며 물질이 의식의 선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인 유물론의 기반이 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물질이 의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의식 역시 물질에 대해 주동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의식 자체도 자발적 행동을 통해 외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뇌에서 생겨난 의식이나 관념은 물질로부터 구속을 받지만 반대로 물질에게도 작용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는 변화와 발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철학에서 관념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두 문제는 결국 의식이 물질을 규정하는가 아니면 물질이 의식을 규정하는가 하는 근원적 문제가 되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인류의 사상과 철학의 근본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관련된 몇 가지 과학적 실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의학 분야에선 기기로 뇌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방출되는 뇌파에 의해 그려진 사인파 그래프로 사람의 정신을 분석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뇌파를 펄스로 전환해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스마트 장비도 폭넓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일 수 있고 생각만으로 자신의 장기에 자극을 주어 병을 고치는 등의 일들이 현실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뇌파가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뇌파를 나노 같은 초미세 현미경으로 보면 입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명확히 물질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의식이 물질을 규정하는가 아니면 물질이 의식을 규정하는가 문제로 돌아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뇌파는 우리가 무언가를 의식함과 동시에 뇌에서 발생하는 물질이므로 우리는 물질과 의식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실험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키를리안 오로라란 실험이 있습니다. 고스트리프 실험이라고도 하는데 나뭇잎을 반으로 잘라 오로라 사진을 찍으면 반으로 잘려나간 잎의 영역에서도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잎의 일부가 잘려 없어져도 당초 잎이 있던 영역에 에너지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마치 사고로 팔이 절단된 사람이 팔이 없는데도 팔의 감각을 의식할 수 있고 심지어 자극을 줄 경우 고통도 느낄 수 있는 것과 유사한 현상입니다. 모든 물체는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지점에 다른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들은 서로 연결돼 있으며 이쪽 공간의 물체는 절단됐지만 다른 쪽 공간에선 절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는 과학적으로 많은 실험을 거쳐 증명됐는데 이를 보면 마르크스의 유물론 이론이 근본적으로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잎이 없어졌는데도 잎의 빛과 파장은 계속 나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의식은 계속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마르크스 유물론은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부르는데 변증법은 만물은 정과 이에 반대하는 반, 이를 통합하는 합의 힘으로 변화되고 발전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철학자들이 논리 주장을 할 때 많이 사용하며 특히 헤겔은 변증법적 논리를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위해 많이 사용했습니다. 헤겔은 애초 사람의 인식 영역을 신의 존재까지 확장하기 위해 이러한 논리 방식을 사용했는데 마르크스는 오히려 이를 유물론과 접합해 신을 부정하기 위한 이론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 것이죠. 신에 대한 믿음이나 종교는 가르침과 깨달음에 의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간은 자신의 눈으로 신의 형상을 직접 봐야만 신을 인정하겠다고들 말합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 3차원 공간과 신이 존재하는 다차원 공간은 구조와 환경, 입자까지 모두 다르며 아직까지 그곳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장비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이 신을 볼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다고 해서 과연 신이 없다고 규정해도 될까요? 이 세상에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초자연적 현상과 유물들이 있으며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말년에는 결국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종교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과 같은 영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며 물질과 의식은 처음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질로 보고 우주 만물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의 기반인 유물론이 형성되면서 영적 가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보고 더 높은 위치에 놓으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학자들도 물질과 정신에 대해 이론의 치중에 논쟁하다 보니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식의 진부한 논쟁에 매몰돼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며 다른 세계에는 더 높은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 오직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고 만 것이죠. 잘못된 이론이 인류의 주류로 진입하게 된 방식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인류가 진화론, 유물론, 무신론, 계급투쟁 등과 같은 혼란스럽고 잘못된 이론을 받아들여 세상을 이토록 어지럽힌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파이였습니다.